매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오후 6시 18분입니다. 오늘 조금 일을 마무리하고 나오느라고 좀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오전에는 용인에 있는 거래처의 현장을 갔었는데요. 우리 앞에 이제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비가 오늘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다시 우리 본부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 여기서 다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오후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좋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무지하게 덥더군요. 날씨가 31도까지 찍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여름에 이게 뜨거운 햇빛 이런 게 있어야 또 이렇게 농사를 농작물이나 뭐 이런데 좀 저희가 있다고 하죠. 근데 아까 뉴스를 보니까 충청남도 쪽 그쪽에는 비 피해가 엄청나게 많으셨나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비가 와서 맥히고 막 넘치고 그것 때문에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죠? 농작물 농사 짓고 이게 열심히 키우신 게 그냥 비 한 번 와서 이렇게 아작이 나버리면 진짜 허무하실 것 같아요. 진짜. 뭐 비가 오는 거는 뭐 여름에 비가 오는 거는 좋죠. 사실 적당한 강우량과 그다음에 뭐 태풍 이런 것도 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태풍이 와서 막 큰 피해를 입히고 그러는 거는 사실 좀 반갑진 않긴 한데 태풍이 와서 이 바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게 적조 현상이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무더위나 이런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 태풍이 한 번씩 바다 속을 이렇게 쏟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커다란 자연이 섭리에 흐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태풍이 막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너무 센 게 와서 예상치도 못했던 태풍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이런 게 사실 좀 문제긴 한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태풍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발생되는 지역이 거의 예상과 파악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의 태풍이 올 것이고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어떻게 지나가는 경로는 사실 이제 그때그때 바뀌지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은 좀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굳이 꼭 나쁘다 이렇게 막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좀 전편에서 아마 얘기가 한 걸로 나오겠죠. 이게 과하지 않은 거, 그죠? 적당한 거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배웠던 국어 시간인가요? 배웠던 단어 있잖아요. 중용 여기에 맞는 단어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금 제가 짓거리는 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중간 정도 이렇게 딱 적당한 이런 거 그게 딱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관계도 그래요. 보면 적당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죠.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연인 관계에서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가 너무 좋아해갖고 막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적당히 어느 정도 범위에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래야지. 이게 너무 심하면요, 이게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맞춰보세요. 아무도 안 되는데 또 남자 떠들고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이 한쪽이 심하면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집착을 하면 한쪽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집착이 조금 잘못돼서 좀 더 과해서 이게 심해지면 이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병.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거나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전이는 병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하면 집착하고 집착이 심해지면 병이 돼서 의심을 하고요. 의심이 심해지면 그 사람을 구속하게 되고요. 구속이 심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내 걸 만들어요. 여러분 내 거가 어딨어요 사람이. 안 그래요? 아 농담으로 넌 내 거야 뭐 이렇게는 하죠. 근데 막 그 사람의 모든 그런 그 정신과 신체와 이 사람의 생활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를 내가 지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원하면 괜찮죠. 근데 원치 않는데 그렇죠. 원하는데 내가 못해주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상대방이 나를 막 구속해주고 막 이렇게 막 괴롭혀주기 원하는데 내가 그걸 못해. 그럼 그 사람이 날 거꾸로 할까요? 무서워질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상대방이 원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안 그러면 그게 뭐 스토킹으로 변하고 범죄로 변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변해야 되냐고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건강한 사랑과 건강한 정신적, 육체적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사랑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사랑 있잖아요. 인류를 사랑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코리아 누구예요. 제 희망은요, 온 세계의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세계 평화 너무 거창해요. 왜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이유가 뭘까? 그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예전에는 근데 뭐 전쟁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옆 나라 공격하고 기분 나빠서 쳐들어가고 자존심이 상해서 쳐들어가고 그러다 전쟁을 하다가 이긴 사람이 이제 진 사람 거 다 뺏어오잖아요. 전리품으로. 그죠?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땅을 뺏는 거잖아요. 땅을. 이긴 만큼 땅 따먹기죠. 땅 따먹기. 근데 그게 뭐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해놓고 막상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아니 뭐 사실 누가 잘못해서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되게 친구끼리 있는데 조금 힘센 친구가 있어요. 좀 심약한 친구가 있어요. 힘센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덩치도 작고 이렇게 왜소한 친구가 뭐라고 말을 말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짜 센 놈이냐? 그래? 야, 알았어.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서열에 어중간한 서열에 껴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뭐 이러면서 이게 엉기네. 막 이러면서 걔를 패죠. 근데 깔끔한 방법으로 패지도 않아요. 저분한 방식으로 패요. 그러니까 양아치라는 게 양아치. 다구리가 뭐냐면요. 몸뚱이 뭐 이런 거, 흉기, 연장 이런 거. 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의자 이런 걸로 찍는 거예요. 치사하죠. 그런 거 딱 들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어린 마음이. 세상 살 만큼 살았으면 그러면 되잖아. 그래, 너 고맙다. 너 돈 좀 많니? 깽값 좀 어떻게 해? 뭐 이러면서. 세상에 오래 살면 깽값 당하고.
아주 영리해지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갖고 뭐 얘 빼고 저리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라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치사하죠. 뭐 까불어서 때렸을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까불어서 때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까불어서 때리기보다는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거죠. 뭔가 큰 그림이 있어요.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뭔가 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잃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죠. 어쨌든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전쟁의 후유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뭐 이라크나 뭐 이런 그 저쪽 중동 쪽에 전쟁 나는 것만 그러려니 하고 나머지는 전쟁 나면 다른 데서 전쟁 나면 난리가 나고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막 이런 정도까지 막 그렇게 불안해하고 했었는데 진짜 뭐 전쟁이 났잖아요. 중앙아시아에서 전쟁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 끄트머리고.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유엔도 뭐 전 세계 평화를 뭐 지킨다는 유엔도 그렇고 내가 지구의 폴리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 조그마한 나라가 막 이렇게 싸웠어 봐요. 그러면 뭐 제재를 하고 뭘 하니 뭐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유엔 이사국이잖아요. 유엔 안보리이사국. 어쨌든 그런 전쟁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경기가 힘들 때는요 전쟁이 나야 된대요. 전쟁이 좀 나서 뭔가 자꾸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이제 그 유용한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미국 영화에도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긴장감을 일으키고 일부러 막 그 예전에 그 뭐였죠? 영화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멜 깁슨 나오는 멜 깁슨이었나요? 멜 깁슨 나오는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이제 컨스피런스 줄리아 로버츠 나옵니다. 런닝머신에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음모론 막 멜 깁슨이 거의 뭐 무슨 정신병자처럼 막 떠들잖아요. 그건 이거고 이건 어거고 막 킬러였었나요? 멜 깁슨이 원래? 그다음 뭐 정신 기억을 잃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나오는 얘기도 보면 음모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누구 흑인 배우가 나왔었나? 거기에? 뭐 이글아인가? 뭔가 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윈공에서 거기서 그 사람을 다 추적을 하는 거예요. 막 국가 정보가 있는데 근데 첩보원을 하던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거기에 연루돼갖고 그걸 이제 까발리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숫가에서 누가 초반에서 죽고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영화를 보질 않아.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문화생활을 좀 해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인기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세요. 근데 문화생활을 굳이 영화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학로 가서 연극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 연극 저 어렸을 때는 연극 보러 다니는 거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뭐 웃기고 막 이런 거 뭐 그런 것들 뭐 재밌긴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좀 뭐랄까 그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런 주제로 뭐 괜히 뭐 조금 야한 것처럼 막 이러면서 뭐 그냥 뭔가 흥미를 끌려고 하는 그런 연극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좀 진중하고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 그런 연극들을 좀 보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느끼던 감동들의 종류와는 좀 다른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연극에는 직접적인 그런 그 연기 행위를 보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무대에 하는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는 이제 사실 편집의 묘가 있잖아요. 편집의 묘. 근데 연극은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매번 할 때마다 생방이에요. 생방. 뮤지컬이랑. 제가 연극을 좀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연극도 예전에 오부라는 연극을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부 에쿠스. 강부자 선생님이 주연하셨던 것 같고, 에쿠스는 누가 했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에쿠스는 사실 조금 무겁긴 하죠. 네. 어쨌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뮤지컬은 진짜 가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뮤지컬 너무 비싸, 그죠? 많이 비싸. 누가 선물해주지 않으면 가기 어려울 듯 그럴 정도의 느낌인데, 진짜 뮤지컬도 뭐 재밌는 것들 뭐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그죠? 장발장, 그다음에 뭐 있나요? 삼총사?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지? 이거 한번 가서 보고 싶다라고 찾아보다가 또 시간 날짜가 안 맞아서, 아니면 뭐 너무 비싸서 뭐 이런 거 이제 포기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거 한번 뮤지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친구하고나 애인하고 아니면 뭐 가족, 연인 좋잖아요. 그런 게 영화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게 좀 다르니까, 이제 뭐 뮤지컬 항상 보고 가서 뭐 소주 한 잔, 소주가 좀 안 어울리고 맥주 그러면 뭐 그런 거 딱 한잔 하면서 어떻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나는 어떤 게 좋았어, 어떤 게 조금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이해가 잘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진정한 내 가슴 속에 나의 감성적인 면을 잠자고 있는 감각을 깨우는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은 워낙 편하잖아요. 영화 보는 게 사실은 극장 가서 보는 것도 이제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일부러 가기 전에. 네? 뭐 BTV나 원래 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그걸? OTT 서비스 해주는 그런 채널들에서 넷플릭스 뭐 디즈니 이런 데서 그냥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뭐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보지 뭐.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영화라는 거는 사실 뭐랄까 소리와 영상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영상이나 음향이 필요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뭐 직접 가서 영화관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뭔가 음악적인 요즘 또 그런 것도 없다고 그래서 뭔가 스케일이 있고 이런데, 이거를 TV를 통해서 보거나 핸드폰을 통해서 보면 조금 이런 감동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상하게 몸이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피곤하네. 한달 전까지 너무 빡셌어요. 반말 안 하고 일만 했네요. 음악 배웠어. 내일도 또 비싼 문자일 것 같은데. 뭔 말도 하긴 기다려주고 계시죠? 조용하니까 좋네. 이러진 않으시죠? 뭔가 해도 이런 얘기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주말에는 여러분들 주말에는 뭐 하세요? 주말에? 일단 집에서 방송하고 있다고 맨날 욕먹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잖아요. 꼭그 일요일까지 뭘 움직여야 되나? 뭐 일단 매주 토요일마다 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 5일 이런 거, 주 6일 근무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 있는데 이제는 주 6일 힘들긴 하네요. 늙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말에 뭐 하고 보내시나요? 주말에 어디 아침에 오전에 일찍 어디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 저는 진짜 엄청난 희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긴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가볍게 점수를 매기신 것 같아요. 사람인데 아무리 사랑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본인도 힘들거든요. 본인도. 그래서 저는 이게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과 어디를 이렇게 가시는 남편분들, 그다음에 어머님들 대단하시다고.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자고 좀 늘어져 있고 예전에는요 이렇게 집에 늘어져 있는 거는 왜 그러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늘어져 있는 것도 휴식이에요. 늘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져서 그냥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휴식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나가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등산을 하든지 막 이런 게 진정한 휴식이라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냥 누워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누워있는 게 누워서 리모컨으로 깔딱 텔레비 방송 채널 바꾸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살짝 들면 여기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살짝 놀라갖고 이렇게 깨든지 아니면 좀 충분히 자갖고 또 이렇게 살짝 깨잖아요. 그럼 또 텔레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해 먹으면 좋죠. 근데 일요일날 같은 때는요 그냥 좀 시켜서 먹으세요. 더워요. 더워. 여름에는요 집에서 뭐 해 먹잖아요. 물론 본인이 해주실 거면 괜찮아요. 본인이 다 해서 식구들 다 먹일 거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것도 맛있게. 근데 여름에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에 되도록이면요 이 뭘 음식하는 거에 괴롭히지 마세요. 가족을. 너무 힘들어요. 덥고 입맛도 없잖아요. 자기들 배고프다고 본인들이 좀 해 먹든지. 여름에는 그냥 좀 간단하게 좀 본인들이 해서 드세요. 그죠? 저도 그냥 제가 막 좀 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해먹기 싫어서 굶어요. 저는 그냥 굶어요. 정 배고프면 이제 뭐 라면 좀 끓여 먹고 뭐 이러는데 그냥 여러분들 시켜 먹으세요. 시켜 먹으세요. 귀찮게 가족들 해달라고 해먹는 게 더 싸다니까요. 사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더 싸요. 식당에 근처 나가서 식당 먹으면 뭐 한 6,000원, 7,000원 하잖아요. 뭐 찌개 하나 먹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걸 해먹으려고 그래봐요. 뭐 김치찌개야 뭐 간단하다고 뭐 김치 넣고 볶아서 뭐 이렇게 좀 먹으면 되지 이러지만 그것도 불앞에서 또 서있어야 된장찌개 막 이러면 호박 넣어야지 뭐 그거 안 넣으면 또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본인도 더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어디 여름에는요 남의 집 가지 마세요. 남의 집 가면요 그 집 무지하게 불편해요. 그 집 사람들. 아니 왜 여름에 남의 집을 방문하려고 그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호랑이 얼마나 무서워요. 네? 예전에 꽃감 그렇게 무섭던 호랑이가 꽃감한테는 밀리고 그랬다지만 어쨌든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호랑이보다 더 무섭대요. 여름 손님이. 여름에 뭐 이렇게 누가 오면요 뭘 대접하기도 힘들고 뭐 이거 아줌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아줌마가 아닌데 그죠? 근데 아줌마 잘 다 공감할까요?
여름 누가 온다 그러면 아우 귀찮은 거예요. 뭘 해서 대접할 것도 없고 더워 죽겠는데 나도 먹기 싫어 죽겠는데 그죠? 여름에는 어디 남의 집 가면 안 돼. 오라 그래도 네 갈게요 이러고서 그냥 가지 말아야 되고요. 막상 갔다 오면 집 앞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갖다 줘요. 뭐 주거 있으면 갖다 줘요. 그래서 문 앞에서 받아야지 왜 그 집에 들어가냐고요. 뭐 더워서 뭐 이런 거 하면 에어컨 틀고 오면 되지만 불편해요. 여름에는 딱 싸고 오기 불편한 거예요. 그걸 가족들이 와도 불편해하는데 남이 오면 얼마나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아셨죠? 여름에는 남의 집 가면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가세요. 시원해지면 맛있는 거 먹을 거 사갖고 그래서 그때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름은 뭔가를 좀 그래도 새롭게 이게 날씨가 점점 진짜 오늘 날씨가 뜨거워서 이렇게 느려지는 걸까요? 많이 힘들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지켜서 가죠. 차들이 무섭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멋진 줄 알았어요. 빵 한 번 나올 줄 알았어. 여기서 직진을 하면 수소로 가는 그 도로고요. 여기서 언덕 빠지면 광명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제 이제부터 맥힐기다. 한푼 나네. 여러분들 요즘같이 더울 때는 여름에는 뭐 드세요? 뭘 먹어야 맛있는 걸 먹었다고 소문이 나요? 뭔가 좀 맛있는 거를 몸보신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죠? 예전에는 몸보신 한다 그러면 뭐 여름에는 이제 복날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거 찾잖아요. 복날 뭐 삼계탕을 먹든지 예전에 진짜 삼계탕 먹으러 많이 다녔는데 그 자꾸 서울 얘기를 하니까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야 서울에만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생활 환경이 서울이다 보니까 그 서울의 그 경복궁 덕수궁 옆에 서촌 있잖아요. 서촌. 네? 서촌에 가면 이제 토속촌이라고 유명한 그 오골계 삼계탕집이 있거든요. 저는 오딱이라고 뭐 얘기는 들어봤죠. 오딱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제 친구가 맨날 저거 촌놈이라고 저 촌놈 저거 오딱을 한 번도 안 먹었으면 지금 먹으면 분명히 옷이 오를 테니 먹으면 안 되겠고 저 촌놈 맨날 몰려요. 뭐 이렇게 삼계탕 얘기하면 저는 뭐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었는데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딱이 오딱을 먹으면 처음 먹는 사람이에요. 몸이 막 그렇게 그냥 돋는데 여기 옷이 오르는 거라 온나무가 들어가는 거라. 네. 여러분도 오딱 많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몸에 뭐가 알레르기처럼 막 일어난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한번 그러고 나면 뭐 괜찮다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제 와서 지금 이 시점에 새삼스럽게 막 그냥 예산 넣고 끓인 삼계탕이랑 그냥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아니면 이제 오골계 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음식을 손에 들고 뭐 먹고 막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삼계탕 먹는 거 뭐라 하자면 진짜 싫어요. 손을 들고 뜯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발골 기술을 제가 발휘를 해요. 뼈만 있어요. 진짜 뼈만. 딱 뼈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쪽쪽쪽쪽 발라갖고 아주 싹 뼈만 바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라먹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말이 너무 웃기죠? 이해되세요? 삼계탕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가서 먹으면요 뼈만 발라 싹. 그래서 그 삼계탕집도 많이 가서 많이 아니지만 생각나면 이제 가끔 가서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국날에 이제 먹는 게 또 뭐예요? 수박. 근데 요즘에는 그 과일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좀 챙겨서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과일은 뭐 내가 알아서 챙겨 먹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자기가 앞으로 찾아서 막 먹겠지만
그게 또 그게 귀찮아요, 그죠? 뭘 깎아서 먹고 뭐 예전에는 진짜 사과 그냥 통째로 씹어 먹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거 귀찮은 거예요. 그냥 깎아져 있는 거 조각 나 있는 거 뭐 이렇게 그게 돼야 뭐 먹을까? 응? 오렌지도 까먹는 거 너무 귀찮고 배도 그렇고 옛날에 그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가 무슨 부잣집 도련님이냐 주면 그냥 쳐먹어라.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챙겨 먹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식당에 점심에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이 그 한식 뷔페 하는 데였어요.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손님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참외가 다 나온 거예요. 참외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반찬 디저트용으로 나온 거겠죠. 근데 껍데기는 자르지도 않고 그냥 껍데기채에 놨더라고요. 그냥 뭐 한 4조각 집어왔죠. 그게 올해 처음 먹어본 참외예요. 여러분 참외 요즘 철이잖아요, 그죠? 드셔보셨어요? 저는 뭐 기껏 먹으면 그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방울토마토 아니면 대추토마토 두 개 차이는 아시죠? 방울은 그냥 동그랗고요. 대추토마토는 그냥 대추처럼 길쭉하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토마토만 좀 먹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참외를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먹게 되니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먹지 않았으면 아마 올해 저는 참외를 한 번도 안 먹어봤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식당 덕분에 참외를 먹었잖아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여름에 먹는 음식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참외 먹어서 고맙다는 얘기 하고 있는지 뜬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름에는 주로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여름에는 뜨거운 거 절대 안 먹는다고 그래서 찌개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었거든요. 그냥 비빔밥 이런 거 안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 열기가 없는 거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야 진짜 나이를 먹긴 먹나 봐요. 이제는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켜놓고 먹더라고요, 혼자서 뭐. 물론 뭐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기가 딱 좋아서 노린 것도 있지만 저 술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이는 못 먹어요. 근데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먹고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술 먹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몇 명 있긴 하죠. 근데 그것도 매번 똑같은 사람들하고 먹으면 조금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야또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네. 우리 한번 보고 싶다. 우리 그냥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야 친구하자. 나보다 나이 조금 있지만 내가 형이라고 부를 테니까 형님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오셔. 막 이래서 가서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저한테 어떤 좀 인폼을 주셔야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사실 저희 히스토리를 지금 다 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놀았고 어떻게 식당하는 어머님 돈을 띵땅을 쳤고 아직도 사실은 풀 얘기가 되게 많지만 어쨌든 anyway 여러분들은 저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잖아요. 영상을 보시고 근데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몰라요. 저를 초대해 주시는 분은 그러니까 대충 어떤 분이다 이런 걸 알려주셔야 저도 알고선 가서 같이 소주 한 잔을 하든 맥주 한 잔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르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소주 한 잔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막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뻘쭘하려나? 저는 조금 시간이 좀 이렇게 뭐 여러 번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괜찮은 마음으로 열어서 오픈 마인드로만 다가온다라고 느껴지면 저는 금방 친해져요. 저도 술 한잔 먹으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죠? 친구 좀 많이 만졌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도요. 지방에 가면 친구가 있으면 연락도 하고 뭐 얼굴도 보고 뭐 이럴 텐데 없잖아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다양한 지역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웃긴 게요. 지방에 이렇게 발령받아서 가 있는 놈들을 큰맘 먹고 가려고 딱 그러면 발령지가 딴 데로 또 옮기고 저는 못 갔어요. 친구로 하나가 부산에 발령받아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야 나 이번 주에 간다. 같이 가 소주 한잔 하자.
나 이번 주에 수원으로 발령나서 싸갖고 올라가. 아이고. 그래도 꽝 됐고요. 또 간만에 생각나세요. 원주에서 돈가스 집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놈 만나러 한번 가겠다고 그놈도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일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 가서 원주 도착해서 모아보면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야 미안하다. 이번 주에도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에나 해서 갈게. 목소리가 그냥 내가 혼자 착각인가? 얘도 좀 서운해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가자 이랬는데 지금 그게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재아가 미안하다. 그래서 돈가스 좀 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또 시간 되면 네가 재워주면 또 설명 먹고 그냥 자고 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네. 우리 이렇게 가면 거기 뭐 내 친구가 있어서 뭐 술 한잔 하고 이래 이런 분들 많잖아요. 능력자들 그죠? 많더라고요 보면. 되게 부러워요. 어디 가면 거기 친구 있고 어디 가면 또 친구 있고. 저하고 친구 해주실 분 댓글로 적어주세요. 친구 초대 받습니다. 초대. 우리 친구예요. 나이 차이 많이 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는 꼭 나이가 같은 사람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10살 이렇게 차이가 나도 친구 될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내고 서로 마음이 맞고 그러면 친구죠. 말 안 까도 돼요. 그죠? 말 깐다고 하는 게 그게 웃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입견이 잘못되는 게 친구는 꼭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말을 놓고 야자를 하고 이런다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보면 친구라고 하더라도 10살도 친구라고 하고 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20살 차이 나는데도 우리 친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친구의 의미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좋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람이 만나서 좋은 영향을 주면 된다고 봐요.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면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죠? 네.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가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맨날 뭐 술을 먹어도 술 엄청나게 먹고 아니면 뭐 안 좋은 소리 하고 하면 안 되는 일들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은 좀 친구의 대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친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을 줘야죠. 그러니까 도움도 그냥 마음에 어떤 그 격려 뭐 이런 거 그런 거면 되죠. 그리고 서로가 잘 되면 기뻐해주고 뭐 이런 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1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명.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돈이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이 부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말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놀 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놀잖아요. 자기 수준하고 안 맞으면 좀 불편해요. 그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술을 사요. 그러면 술 먹죠. 근데 그 다음에도 만나서 술 또 그 친구가 사요. 그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친구가 사요. 한 명은 계속 사고요. 한 명이 얻어먹기만 해요. 내 얘기인데? 갑자기 그렇네. 그 상대 친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어이씨, 걔가 뭐 맨날 얼마 안 되지만 맨날 얻어먹기만 하네. 그건 또 반대편은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불편한데. 요 정도 술자리는 요 정도로 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이제 큰 범위로 가면요. 조금 얻어먹는 아니면 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얻어먹고 이런 거에는 아니면 조금 이제 생활 환경이 비교적 잘됐다. 얻어먹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얻어먹어도 돼요.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나 계속 얻어먹을 거예요 걔한테. 근데 사실 그러다가 좀 비싼 거 사면 또 내가 또 쏘면 내가 더 세게 쏘기도 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생활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살고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괜히 좀 꿀리잖아요. 좀 못 사는 사람이 만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난 괜찮아, 나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막 이러지만 사실 이제 조금 이게 생활 환경이 비교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안 그런가요? 그럼 어떠세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아직 그렇게 이렇다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좀 있는 척하고 티가 펑펑 나고 가진 재산이 많다고 소문낸 친구가 아직까지 없어요. 이게 없어서 좋은 게 아닌데 진짜 우울한 건데 그런 놈들이 있어야죠. 주변에 많아야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 없잖아요. 물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친구 삼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좋지만 그 전에 이렇게 이해관계 없이 만난 그런 사람들, 좀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돼서 같은 생활 수준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 자기 마음에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든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자기가 그렇다고 막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변 여기저기다 얘기하고 막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진짜 잘 될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은 딱 하나래요. 저 사람하고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네? 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 놀러 가든 뭐 하든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저 사람이 상황이 좋아야 나하고 같이 노니까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게끔 그렇게 붐업을 시킨대요. 그게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의 친구 만드는 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잘 되고 그래서 같이 어울러 다니고 뭘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말은 말하네 막. 근데 왜 내 주변에는 없죠? 내 주변에 좀 있어서 나도 좀 이렇게 해줘보지? 참. 저 잘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네.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거야 노래도 있잖아요. 네. 통화 갖자고요. 근데 오늘은 일찍 왔네요. 지금 찍은 게 55분 정도인데 짜리지 않고 왔는데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예상보다. 여기까지는 아닌가? 그렇네요. 저 앞에서부터 이제 난리 났네요.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그러고 가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완전 생여름이에요. 생여름. 이럴 때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위 먹으면요 완전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나 하품하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잘 챙겨 드셔야 몸에 탈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전편이 이제 사실 아침에 이제 찍은 영상인데 제대로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면 거기서도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아침입니다 이거 막 외치면서 연락에 신나게 막 기분 좋아서 떠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청하고 헥헥대고 있었지만 몸을 위해서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요. 예전에는 비타민 이런 거 뭐 그런 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먹어야 돼요. 느껴집니다. 이게 확 다릅니다 진짜. 제가 전편에서 추천드리는 글루타치온 피곤하신 분 만성피로 약장사 같은 글루타치온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비타민 B 네. 아니면 링티 한번 드셔보세요. 링티 진짜 제가 링티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피곤하고 그럴 때 링티 먹으니까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거기 뭐 선생처럼 뭐 메롱메롱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링티를 한번 사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핫식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레드불 뭐 이거 그런 거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먹어도 잘 될까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각성제 같은 뭐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힘이 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는 드시지 마시고 진짜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거 드세요. 제가 뭐 온라인 쇼핑몰 하나 할까요? 네? 거기서 괜찮은 거 이렇게 좀 추천 좀 하고 막 거기다 올려놓고 막 이럴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와서 좀 사주실래요? 온라인 쇼핑몰 그것도 사실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또 얘기하기가 너무 좀 창피하고 그래서 좌절당합니다. 도대체 뭐야? 몇 가지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엔잡너예요, 엔잡너. 여러분 엔잡너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하나만 제대로 해서 먹고 살아라 이랬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해야 돼요. 이것저것 그래서 어쨌든 부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맨날 그래서 그 부업에 속아갖고 또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뭐 간단한 일입니다. 재택근무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딱 연락을 해봤어요. 카톡으로만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카톡으로 1대1 상담만 하는 거 그래서 다 사기입니다. 절대. 네. 절대 그런 거 알바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알바입니까?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그거를 어디로 보내주면 된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쇼핑몰에서 자기네 물건을 사는 거래요. 그럼 그 돈을 준대요. 그럼 뭐야? 꿀이네. 요즘 말로 꿀이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줘야죠 원래는. 그래서 자기네 물건 사고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먼저 사고 나중에 청구를 하는 거래요. 요거 냄새 나네. 그죠? 아니 알바가 내 돈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내 노동력만 들어가면 되지 알바는. 네? 내 돈 들어가면요 그건 영업이에요, 영업.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이거 물건을 사갖고 뭐 직접 뭘 하면 몇 프로 뭐 하면 몇 프로 막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물건을 진짜 이 회사에서 판매한 거를 생산한 거를 이 알바를 써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이 오는 줄 아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황당하죠? 이렇게 여기 딱 나오라네요. 보통 그렇게 싸가지 없이 응답을 할까? 이게 다 사기예요, 여러분. 이거 사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이유가 뭔데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그거를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허위 매출 만드는 거예요. 허위 매출. 판매량 높이려고. 예전에 누가 책 써놓고 판매량 높인다고 자기가 다 책 사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네 물건 만들어놓고 자기네가 만약에 그걸 산다? 그러면은 그 매출 조작이잖아요. 매출 조작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또 물건을 갖다가 사갖고 어디 지역으로 보내는데 그 결제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알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 전편에서 사기당했다고 용인대 앞에서 하다가 끊었던 거 그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당했거든요. 돈 보내고 못 찾았어요. 경찰에 연락했더니 경찰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베일이 됐었죠. 와서 뭐 신고하래요. 신고하고 뭐하고 그래서 안 했어요. 열받아서 내가 지금 멘붕 상태인데 그거 갖다 지네는 건수 올리려고 와서 신고하고 뭐하고 하라고 잡아갖고 내 난리도 찾아준 것도 아니면서 그거 찾아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절대 못 찾아줘요. 네? 돌려주지도 않아요. 네? 그냥 말았죠.
근데 진짜 화가 난 거는 뭐냐면요. 그 돈,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선물하려고 알아보던 거였는데, 3만원 아끼려고 3만원 더 싸게 살려고 다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정상 제품 사서 일단 보내는 줬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2주 정도는, 뭐야, 왜 뭐가 끊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당하고 나서 한 2주 동안은요, 제가 패닉 상태였어요. 패닉. 내가 이렇게 멍청한 놈인가? 이래서 이런 그 사기당해서 뭐 큰 돈을 자꾸 영상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그 사기를 당한 그 상태에서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든 거죠. 자괴감. 좀 이렇게 멍청할까? 진짜 막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막 쪽팔려서, 한심해서, 멍청해서. 그 사기당하신 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이런 그 뭐 매매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느꼈던 그 감정하고 비슷하실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영상이 끊어지는데 이유가 뭔지는 아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아마 저 비슷한 거 당하신 분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병신. 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사기는 사실 제가 왜 당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3만원 그 3만원 싸게 살라고 욕심부리다가 당한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그 말이 맞아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 제품은 항상 자기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사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 사실 저는 되게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되게 좋죠? 공산품 얘기예요, 공산품. 근데 너무 비싸요. 여러분 비싸다고 생각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면 진짜 우리나라 제품들만 써보셔서 그래요. 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비싸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싼 물가는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비싸니까 사람 사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비싸게 판매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리나 테무 이런 중국 제품, 물론 이것도 이제 퀄리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역시 중국 거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 중에 그 어떤 그 양아치 같은 판매자들만 이상하게 해서 요거 먹게 만드는 거지, 사실 뭐 제대로 된 제품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요. 진짜 이 가격이 맞아? 이럴 정도로. 요즘에는 또 많이 좋아졌다 이래갖고 내가 그냥 봐야 똑같겠지. 딱 봐도 싸구려 같은 느낌 나고, 그런 것들은 뭐 어디 뭐 가겠어? 그대로지? 막 이런 생각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한번 또 테무에서 물건을 사봤어요. 옷하고 옷도 이제 위에 긴팔, 얇은 이제 긴팔 이제 필요해갖고 접어서 이렇게 단추를 낄 수 있게끔 그런 건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바지, 얇은 바지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싸더라고요. 뭐 아이씨 후진 거 와도 버려도 될 정도의 그런 가격. 그다음에 가방은 여행 가방으로 그냥 편하게 패브릭으로 같은 이제 이런 거로 되는 가방. 그다음에 그 이제 스마트워치 시계. 스마트워치 우리 갤럭시 거 이런 되게 좋잖아요. 갤럭시 워치라고 하나요?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7mm짜리인가? 근데 너무 비싸고, 예전에도 몇 번
저 갤럭시 그 스마트워치를 샀었는데 뭐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제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해서 이제 퀄리티에서 올라오는 거 결국엔 다 소비자들이 테스트 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손목시계 없이 그냥 핸드폰을 보고 다니는데 핸드폰 열어서 보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야 되나? 뭐 시계용으로만 그냥 쓸까? 뭐 이러고서 이제 고민하다가 갑자기 테무로보다 딱 봤는데 한 16,000원인가에 스마트워치 판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뭐 그게 이제 할인 적용된 가격이다 이러니까 너에게만 특별히 그 가격에 줄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광고에. 어? 그래서 그래? 그럼 미친 척 한번 손님 치고 한번 사볼까? 그래서 했죠 주문을. 그리고 한 일주일 걸리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5일에서 10일 사이에 계속 된다고 했으니까 중국에서 오는 건 어차피 늦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뭐 이렇게 보니까 설명은 역시 뭐 설명 저기는 아무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뭐 이런 매뉴얼인데 그냥 큰 QR 코드만 있어서 이게 뭘까 그러다가 사용 설명하고 한번 딱 QR 딱 찍었더니 어플 다운받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플 다운받고 이제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뭐 해서 지금 며칠째 쓰고 있는데 뭐 괜찮아요. 약간 이제 싸구려라 이제 손목 들어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그 기능 있잖아요. 한 2초 이렇게 인터벌이 있어요. 인터벌이. 이게 아마 이렇게 위치상에서 흔들리는 진자를 갖고 체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눈빛을 딱 마주쳤을 때 뭐 그거 뭐 이런 거인지 어떤 원리로 이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늦어요. 늦어. 근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어차피 시계 용도로 그냥 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국 제품도 괜찮은 게 있다. 근데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된 게 우리나라가 많이 비싸졌구나. 뭐 생산하시는 분들 이게 보면 야 그거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물가에 맞춰서 적당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일본 시장도 열려있고 미국 시장도 열려있고 유럽 시장도 열려있고 다 열려있어요 지금 온라인은. 어디서 내가 원하면 다 직구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단점 아닐까요? 그래서 써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지금 테스트이긴 한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내가 필요한 걸 한번 더 찾아서 추가로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다 이제 소금에는 이제 꽝 되겠지만 공구 같은 것들을 지금 좀 담아놨는데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가격들이 또 싸요 그런 것들. 막 쓰기도 편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싼 거는 사지 마시고요. 적당한 거 필요한 것들 한번. 근데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테무는요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광고 매일 뭐 죄송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더 한 번 더 뭘 줍니다. 왜 이렇게 메일을 쏴대는 거야 도대체?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 아주 시장 점유율 높이려고 알리가 난리를 치니까 이제 테무도 같이 시장을 뺏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들이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알리하고 테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요 결국에 매출의 경제 규모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쿠팡을 잡아먹으려고 사실은 지금 뭐 국내에는 뭐 쿠팡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 가장 앞에서 달리고 있는 게 사실 쿠팡이잖아요. 쿠팡 잡아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선식품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국산 한국의 농산물도 팔겠다, 뭐 축산물도 팔겠다, 막 이러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먹히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먹히는 게 알리도 지금 그 딜레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단가가 낮은 것만 사요. 사람들이 단가가 낮은 것만. 그러니까 뭐 건수나 뭐 이런 거는 늘 수 있을지 몰라도 매출액이 늘지 못하는 거예요. 자잔발이들만 있어서. 우리나라의 저희들은 좀 이렇게 비싼 것도 사고 뭐 이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알리하고 테무는 지네가 싼 것만 판다고 싸게 판다고 그래놨으니 거기 딜레마에 지네가 빠진 거죠.
그래서 막 단가 높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팔려고 작업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일단은 불안해. 아직까지. 왜냐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라는 시장이 뭐 다 그렇게 진짜 나쁜 놈들만 있겠어요? 그렇진 않죠.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막 그 상품들 그냥 먹을 수 없는 막 상품을 팔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그거 갖다가 제품 주문했는데 벽돌 집어넣어서 보내고 신문지 싸서 보내고 쓰레기를 넣어서 보내고 그런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요 건실하게 잘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사보시고 경험 삼아 그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그게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제품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정밀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비추하자 비추. 그리고 전자제품 특히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전자제품들은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네. 뭐가 있냐면 중국은 110V 씁니다. 110V. 우리나라는 220V. 그죠? 네. 우리나라는 220V를 써요. 그러면 보통은 중국 제품도 220V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나와요. 옛날에 110V 전용 그러면 도란스가 있어야 돼요. 승합해주는 전력 승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도란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꽂아갖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220V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나와요. 그러면은 앞에 돼지코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일자짜리 딱 돼 있는 거를 우리 동그랗게 쓰는 그 앞에 젠더만 꽂으면 된단 말이죠. 돼지코, 그 돼지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해결되냐? 해결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전자제품 중에서 예를 들어 뭐 그 전자제품에는 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헤르츠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레비 우리 테레비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화면이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그죠? 잘 나와요. 근데 이걸 카메라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줄이 쭉 가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든 그 TV 모니터를 찍잖아요. TV나 아니면 이런 영상들 나오는데 아니 우리 컴퓨터 모니터든 이렇게 찍으면 줄이 쭉 간다고요. 수평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게 주사선이 우리가 눈으로 보던 거하고 카메라가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제품들은 초당 60번 깜빡해요. 초당 맞죠? 초당인가요?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은 그냥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보면 헤르츠가 나와요. 헤르츠 주파수 60MHz 1초에 60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전기는 교류 쓰잖아요. 교류 AC AC 아날로그 쓴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이 아날로그는 이제 파장이 우리 사인 코사인 그런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오르락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이제 교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코드는 전기 코드는 양쪽에 이렇게 동그란 코드에서 두 개짜리 꽂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네? 두 개가 서로 플러스 했다 마이너스 했다 플러스 했다 마이너스 했다 왔다 갔다 왔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주파수 이 전력이 계속 바뀌는 게 1초에 60번이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그 방식으로 하는 게 전력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교류라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산 시계를 사시잖아요. 중국산 시계를 사거나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을 사갖고
그게 주파수와 영향이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0MHz고 중국은요 50MHz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거 그냥 50MHz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전자제품이.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 있죠. 시계를 중국 거 사잖아요. 안 맞습니다. 장장은 맞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헤르츠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 때 일단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싸니까 사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주파수, 전자제품 중에 주파수와 관련돼서 뭔가 민감한 요소가 있는 제품일 경우에는 중국 제품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제품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들과의 전격 전압은 같을지 몰라도 주파수가 달라요. 그런 내용도 제가 설명드리기에 100% 다 맞을지 모르겠어요. 좀 틀린 게 있으려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틀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댓글로. 저도 이제 이거 일을 하면서 관련된 일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진짜 정확한 거는 한번 더 인터넷으로 찾아서 봐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 네,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성산대교를 안 타고 월드컵 대교를 타고 이제 그렇게 다 와서 아침에 해가 탁 뜰 때 그 멋있는 그 맑고 상쾌해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을이 지고 있네요. 노을이 지면서 오늘 하루가 마감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 노을빛도 멋있긴 하네요. 그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아침에 안 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한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남은 술 맛있게 드시고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다고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